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 아키바 클라스입니다. 지난번 아스카와 켄스케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보다 평가를 좋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극중 아스카의 감정과 심리, US 작전 2시간 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이미지와 엔딩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켄스케의 집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지가 거처에 와보니 샤워 중인 아스카가 있었고 아스카의 모습에 무덤덤한 신지입니다. 이내 켄스케가 들어와서 타올을 씌워주는데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타올을 건네주는 건 일본에서는 오래된 연인 간의 행동으로도 봅니다. 이후 켄스케와의 오랜 사이를 보여주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켄스케의 방에서 익숙하게 생활하는 장면이나 마치 이미 오래 사귄 것처럼 켄스케의 것으로 보이는 셔츠나 파카를 입고 있는 등 일반적인 일본 시청자라면 동거하는 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특히 아스카는 극중 이 파카를 계속 입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14년간의 공백 기간이 애니메이션화 된다면 파카에 관한 사연도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 이미 둘이 뭔가 있었던 거냐? 상상하기 싫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카는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수면욕, 식욕, S욕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스카의 대사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쪽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느냐?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스튜디오 카라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과 같은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스카가 신지에게 레이션을 억지로 먹이는 씬의 제작 영상인데요. 이 영상 23초쯤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라서 설정은 있었지만은 본편에서는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 전 감독에게 상황과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아스카의 성우 미야무라 유우코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으니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년간의 켄스케와 플라토닉적인 유대 관계는 장면이나 대사에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있었고 여러 정황상 켄스케와 남녀관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스카의 미안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스카의 신지에 대한 과격한 말과 태도 때문에 14년의 세월 동안 아스카의 마음이 신지에게서 많이 떠난 게 아닌가 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츤데레계를 대표하는 아스카가 14년이 지나도 신지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에피소드를 여기서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스튜디오 카라 공식 책자에는 에반게리온 Q의 US 작전 2시간 전의 에피소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초호기를 회수하는 작전 전에 마리는 신지와 처음 만났을 때의 교복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신지와 아직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마리는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에 아스카는 신지가 LCL화 되어서 이미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아스카의 마음을 읽고 마리는 작전 변경을 제안합니다. 원래 이 US 작전은 컨디션이 좋은 8호기가 전방에서 초호기 회수 역할을 하고 2호기가 보조할 예정이었는데 함께 회수를 하기로 한 거지요. 출발 직전 결국 새로운 플러그 수트로 갈아입은 마리와는 달리 아스카는 예전에 신지와 같이 활동할 때 입던 플러그 수트를 테이프로 수선하면서까지 갈아입는데요. 14년 전의 모습으로 신지를 만나러 가고자 하는 아스카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US 작전에 나간 아스카는 위기에서 빠카 신지를 외치며 신지를 소환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지가 살아있음을 느낀 아스카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러한 아스카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켄스케는 신지가 돌아온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텐데요. 신지를 자기 집에 불러놓고 난 이카리가 살아있어줘서 기뻐 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 대단함을 넘어서 약간 소름이 끼치네요. 토우지와의 대화 중 신지가 어서 마을에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켄스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스카는 사실 신지를 다시 만나서 반갑고 신경 쓰이지만 반면에 켄스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신지를 책망하고 레이션을 억지로 먹인 것도 좋아서 먹인 게 아니라고 켄스케에게 일일이 설명합니다. 또한 신지에게는 켄스케의 일을 도우라고 하는 등 켄스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이런 잔소리는 게으른 자식에게 엄마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서 아스카의 모든 행동에서 신지에 대한 나름의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앞으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아스카는 안노 감독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의 연애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반게리온을 예로 들어보면 어릴 때는 어머니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나 아는 누나를 좋아하게 되지요.
그리고 문제에 가질 수 없는 너를 좋아하게 되며 결국 현실적인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노 감독에게 있어서 아스카는 이 가질 수 없는 너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질 수 없는 너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거나 서로 손이 맞지 않는 경우와 서로 사귀기도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결혼까지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안노 감독은 42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질 수 없는 너와의 시기가 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어른용 내용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 안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안노 감독이 에반게리온을 끝내고 방황하던 시기에 만든 시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시길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이것이고 이번 신 에반게리온이 개봉하기 전에 공식 포스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엔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스터의 이미지가 거의 같은데요. 둘 다 이 시길이라는 영화의 로케 장소이자 신 에반게리온의 엔딩 장소인 우베 신카와의 선로입니다. 시길이 그다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영화는 아니라서 꼭 보시라고 추천은 못해드리니 짧게 설명드리면 주연은 영화 러브레터의 감독으로 유명한 이와이 슌지와 스티븐 시걸 형의 딸로 유명한 여배우 후지타니 아야코이고 이번 도쿄올림픽 폐막식에 나왔던 오타케 시노부 씨도 출연합니다. 후지타니 아야코는 가메라 3부작의 히로인이기도 한데요. 가메라의 열렬한 팬이었던 안노 감독의 의향으로 캐스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성공을 하긴 하였지만 창작 의욕을 잃은 애니메이션 감독이 아스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기묘한 여주인공과 반복되는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안노 감독이 시종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요 로케 장소인 이 태양가구 본사 건물인데요. 제가 신 에바에 숨겨진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숨겨진 부분은 영화 마지막 실사 부분의 이 태양가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가 되었는데요. 안노 감독은 이 건물을 제법 많은 비용을 들여서 CG로 다시 재현한 다음 영화 마지막 실사 부분에 넣었습니다. 안노 감독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지가 방황하고 다시 일어선 이 장소의 모델이 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영화 시길은 2000년에 공개된 작품이고 안노 감독은 그 후 200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시기를 찍고 있던 당시 만나던 여성과는 인생에서 보통 한 번쯤은 있는 결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스카가 그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고 신지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한 건 당시에 그녀와 결혼을 할지 헤어질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자, 그러면 극중 아스카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신 에반게리온에서는 구 TV판의 소류 아스카와 시키나미 아스카는 다른 사람이며 시키나미 시리즈라는 클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두 아스카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류 아스카는 카지를 좋아하며 어른에게 대담하게 대쉬까지 하는 당찬 성격에 학교의 아이돌 같은 존재이자 나름 사교성과 센 성격을 가진 반면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키나미 아스카는 카지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고 남자아이들에게 고백을 받기도 했지만 남는 시간에는 주로 혼자 게임을 하며 자신은 항상 혼자라는 의식이 강한 소녀였죠. 아스카의 성우 미야무라 유우코는 안노 감독과의 소통 중 둘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처음부터 소리와 시키나미를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여 연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스카가 레이에게 아야나미 시리즈는 신지를 좋아하게끔 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저는 시키나미 시리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켄스케는 아스카의 이름이 아닌 좀 거리감이 있는 시키나미라는 성을 부르는데요. 상식적으로 14년간의 유대관계가 있었던 동급생 사이에서 아직도 시키나미라고 부르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시키나미 시리즈를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보이며 나중에 아스카의 엔딩과도 연결되는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지와 아스카의 극중 엔딩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아스카의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는 이바쇼입니다. 이바쇼란 직역하면 있을 곳이지만 일본인들에게 이 이바쇼란 단어는 목숨과도 직결될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서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자기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상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으며 이 이바쇼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극중 시키나미 아스카는 부모도 없이 다른 크론들과 극한 경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에바만이 그녀의 유일한 이바쇼였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상태였죠. 심지어 에바의 주박 때문에 점점 인간과는 멀어져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바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아스카에게 켄스케는 아스카는 아스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했는데요. 아스카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 그대로가 가족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커다란 구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일러스트에서도 피는 통하지 않았지만 켄스케가 카지를 대신해 아버지처럼 미사토의 아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일종의 가족과도 같은 이바쇼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또 하나, 여기서 켄스케가 이전처럼 시키나미라고 부르지 않고 아스카는 아스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스카가 더 이상 시키나미 시리즈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스카는 더 이상 시키나미 시리즈가 아닌 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장면에서 그동안 잠을 잘 수 없었던 아스카가 잠을 자다 깨어난 것이고 28살의 아스카로 성장하여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카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마지막 장소에서 구플러그 슈츠를 입고 있었던 것은 안노 감독이 가질 수 없었던 과거의 모든 그녀들과의 정리, 즉 소류 아스카와 시키나미 아스카를 포함해서 모두 좋아했었다는 고백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해변과 구플러그 슈츠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봐왔던 매니아들에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소류 아스카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포함해서 모두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런 대가 없는 추천 영상으로 아키라의 작화 감독으로 유명한 모리모토 코우지 감독이 제작한 짧은 작품 하나를 고정 댓글에 링크하였습니다. 1999년 당시에 아스카와 같은 나이대 소녀들과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지금의 한국 상황도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